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걱정했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시장이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전일장 코스피 지수는 2,500을 정말 코앞에 두고서 일부 후퇴했는데요. 수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장 수급은 어땠는지 특징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기관과 외국인이 동일 순매수하는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름을 올렸고요. 이후로는 하이브, 셀트리온, 현대차, 현대건설 순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민이 방탄소년단이죠. 어제 1위 핫백 차트에 올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7.50% 오르면서 523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징주로 잡아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5번째 공장을 건설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 또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레포트와 함께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2% 이상 급등하면서 8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서 홀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개장 후에는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게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1시쯤에 노조가 조금 공장 개설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우려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장에 0.86% 빠지면서 18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기차 아이오닉6가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 상이라고 불리는 올해의 차라는 최고상을 받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일 순매도 리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799억 원 이상의 지금 순매도량이 나오면서 어제 2.95% 빠지며 36만 2,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밑으로는 잠시 뒤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 그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어제는 순매수 리스트에 올랐는데 어제는 삼성 SDI가 순매도 리스트에 지금 이렇게 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매도 리스트에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물량을 팔았지만 외국인의 지분율은 최근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부터 5일까지 순매수했는데요. 그 순매수 규모가 무려 8,500억 원 이상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에코프로비엠 지금 617억 원 순매수량이 들어오면서 5.32% 상승한 24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밑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24만 7,500원 마감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이외에 2차 전지주들은 어제 조금 소폭 빠지는 영향이 있었는데 오전장에는 조금 하락하나 싶다가 마지막에 끝 무렵에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자인 론자와 함께 신약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사가 밝혀지면서 어제 순매수 리스트에 ABL 바이오도 함께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2차 전지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LNF가 순매도 리스트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프로, 나노신소재, 성일하이텍, BH순입니다.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31만 6,500원에 기록하면서 3.95% 빠졌는데요. 기관의 순매매 금액은 무려 402억 원, 외국인의 순매매 금액은 4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 부분을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물론 어제, 기간에서 좀 많은 물량을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오늘, 1분기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미리, 반영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마이크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크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1조를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실적에서 일단은 적자가 4천억 이상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빅그로스 결국에는 1분기 영업이익보다 2분기가 감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부분이 나와야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중요한 발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 1분기 때는 사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콩콜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콩콜을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아마 이번 1분기 적자에 관련된 흐름을 좀 그 이후에 좀 발표가 나올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콩콜 때는 실제로 감산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공정 전환을 통해 가지고 장비 교체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대략 한 2개월 반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지금도 그에 대한 흐름이 지속될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그동안 재고가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여기서 좀 감산에 대한 멘트가 나올지 여부가 아마 오늘 좀 시장에서 좀 크게 수급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도 계속 많이 빠졌었고 그 6만 원 초반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만큼 최근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퀄컴이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일반 메모리 쪽에 대한 적자가 워낙 큰 만큼 어느 정도 디램 가격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어느 정도 최근에 반등을 차지할 부분이 적어도 4월, 5월 사이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9시 이전 아니면 9시 넘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아마 오늘 시장에 최대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다양한 섹터 내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통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가 특징이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S맥이 10%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원자재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관련 이슈는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우선은 이 S맥뿐만 아니라 아쉽게 탑5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오성 첨단 소재도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S맥의 지분을 20.3%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그 다음부터는 친환경 트렌드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선은 탄소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KC 그린홀딩스 그리고 KC 코트렐이 있습니다. 이 KC 그룹 주들이 일제히 9%에서 8%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 9.75% 정규장에서도 상승을 하며 3,71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9.96% 오르면서 4,085원까지 거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KC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아래로 보시면 이 HRS 그리고 제이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제이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이스코 홀딩스 그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달성을 했던 종목이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급등을 했는데 이번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니켈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HR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RS가 6.33%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실리콘 관련 종목입니다. 현대차 관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아이오닉부터 실리콘 함량을 10% 이상으로 늘리면서 음극재 배터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따라서 실리콘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한 가운데 HRS가 가장 큰 폭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6,16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6% 오르면서 6,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입니다. 제이웨이가 1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장 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11% 넘게 하락을 한 건데요.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30%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1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유니온이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6.31% 하락한 가운데 유니온은 4.71% 하락세를 드러냈는데요.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정규장에서 급등을 한 종목들이죠.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DB 같은 경우에도 5.27% 하락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앞두고 KCGI의 지분 7% 취득 소식과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설 해명으로 인해서 시간외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 컴포텍이 4.63% 하락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한 5시 반쯤 넘어서 이제 쿠콘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대략 한 100억 넘는 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이나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고객사에게 이런 API 형태로 이제 연결해주는 형태로 좀 보이는 데이터 플랫폼 업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이제 앱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대출이나 차량 가격에 대한 시세를 조회하다 보면은 여러 사이트에 대한 비교가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쿠콘이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와 같은 빅테크 관련 특정 규제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에 그 이유가 빅테크랑 핀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류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입장에서 좀 금감원에서 나온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핀테크, 빅테크 관련해서 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쿠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느 정도 실적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 비중이 30%에서 거의 50%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성장률은 한 20%에서 20%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30-40%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이런 150여 개의 금융기관 서비스와 같은 부분들을 계속 누적하게 되면서 향후 이제 빅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앞선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API 플랫폼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2021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최근에 BNK나 아니면 삼성카드나 아니면 대형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관련 비교 사이트나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었을 시 월 수수료로 또 매출이 이제 구성되는 좀 회사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 관련해서도 정보 관련된 수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콘도 이런 입장에서 조금 어제 관련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공급 계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쿠콘 오전장에도 좀 크게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쿠콘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